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도 춥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오늘 또 저는 죄와 명과 싸우는 중입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냐 하면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진영에서 일했던 김찬식이라는 한 친문 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서로 심한 비난을 주고받다가 고소고발 사건이 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낙연 전 후보가 그 선대위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낙연 측에서는 모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찬식 씨에게 경찰에서 소환 통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경찰서 가보니 고소 취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측에 전화를 해서 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모두가 서로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 하라고 아직도 고소 취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문 인사들이 지금 모두가 다 결집해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지지를 타지 않는 친문 인사들이 이러한 이재명의 비열한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민주당 당원들이지만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도 이렇게 교묘하게 설계해 나가는 이런 아주 정말 지능적이고 쉽게 말해서 나쁜 사람입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라고 하던데 그 사람 대변인 발표하는 거 보십시오. 김혜경 씨가 그 법인카드 개인 사용에 대해서 약 처방이나 운전 잘못했다든지 그 차를 썼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김혜경 여사가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됐다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 없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틀 후에 직접 그 녹취록이 나타납니다.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하고 따르고 그 배모씨 5급 사무관과 7급 그 공무원을 대화가 주고받는 내용들이 모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도이스모치스 그 주식 김건희 씨 사건을 살며시 이야기해버리고 말을 돌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진보층이 결집하고 이재명의 악재가 다 소진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들릴 것도 없고 이제는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재명의 악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혜경 씨의 10년 넘게 우리 국민 낸 세금 가지고 그들이 소고기 먹고 회 먹고 여러 가지 과일 사고 한 그런 의혹들의 녹취록이 하나씩 계속 나올 것이며 10년 동안이나 했던 그 일들이 그 녹취록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도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라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계속 집중 포화를 쏟고 있는데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이미 검찰에서도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무혐의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내가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가 자책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은 무조건 맞는 말이고 반대 진영의 사람들은 무조건 적폐요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짖던 검찰개혁, 적폐청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번 정권의 인사들을 수백 명이나 구속시키는 이 적폐청산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보여준 것이 자기들 편을 수사하면 좌천시키고 또 자기들 편들을 옹호하고 자기 편들 수사 안 하고 뭉개고 사람들은 모두 성신시키고 지검장시키고 요직에 앉힙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면 검찰개혁이고. 근데 말 잘 듣는 검사들은 참 요직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적폐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가지고. 아니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적폐청산하겠다고 하면 박수를 보내줘야지 적폐청산하는데 왜 분노를 합니까? 진즉 분노해야 할 사항은 저 북한의 어린 계집애가 김정은이 그 어린 계집애가 문재인 대통령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깃방망이 맞을 소리 하고 있다느니 또 혹은 소대가리 삶은 그 생각이라느니 이렇게 비난을 해도 그 북측에 말 한마디 못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를 이 대통령이 이렇게 비난하고 나서고 사과라는 이 이해가 가집니까 여러분? 반드시 적폐는 청산되어야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런데 자신들이 저렇게 적폐청산했다고 보복 정치가 시작된다느니 이 스스로 이렇게 화를 내는 것 보면 자기 자신들이 모두가 우리가 스스로 적폐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스스로 자수한 겁니다. 우리가 적폐요 하고 우리 수사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팬들 검찰 다 앉혀놨으니까 손대지 마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은 이런 정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거짓 선동에 아주 능숙한 저 민주당 인사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교묘하게 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와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 관계자들이 안철수를 갖다가 지금 툭툭 건들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에서 안철수와 단일화를 거부하는지. 나는 윤석열 후보가 통큰 결단을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투표장에 가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 무능한 정권, 5년 동안 망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3월 9일 승리를 위해서 그 안철수 후보라도 우리가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쩌면 저 북한처럼 배급받고 살아야 되는 불쌍한 국민들이 될지 모릅니다. 꼭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번에 정권 교체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